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카터입니다.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 LA 취재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죠.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LA의 맑고 푸른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회색빛 연기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강한 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목이 따끔거렸고 기관지가 답답하게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는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은 채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활기찼을 공항이지만 지금은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A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AQI 357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이라는 경고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AQI 357점. 이 수치는 미국 내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를 의미하며 건강한 성인조차도 실외 활동을 삼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를 본 것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오르자 기사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출발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도로와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였어야 할 푸른 하늘은 사라지고 그 다리를 붉은 빛이 감도는 회색 하늘과 뿌연 연기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계속 확산 중입니다. LA 카운티 내 AQI 공기질 지수는 건강에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창문과 문을 꼭 닫아 주시길 바랍니다. 산불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LA 도심으로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생수,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이 빠르게 고 있었으며 병원 응급실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앞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기침 소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50명이 넘는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7살짜리 소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의사분께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재처럼 대기오염이 심한 상황에서는 실내에서도 강력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병원 취재를 마친 후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대형 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코너는 텅 비어 있었고 품절이라는 문구만 붙어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늘 아침 공기청정기가 입고되었지만 30분 만에 모두 품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마존 공기청정기 판매 1위 위닉스 45, 코스트코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위닉스 C, 월마트에서 꾸준한 인기 위닉스 3,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브랜드는 다이슨이나 하니웰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위닉스였습니다.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은 오랫동안 다이슨, 하니웰, 샤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제품은 뜻밖에도 한국 브랜드 위닉스였습니다. 왜 다이슨이 아니라 위닉스지? 왜 하니웰이 아니라 위닉스지? 공기청정기는 원래 미국과 유럽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위닉스가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격, 기술력,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위닉스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공기청정기라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마존, 코스트코, 월마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는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가전시장은 오랫동안 다이슨, 하니웰, 샤프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장악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을 뚫고
한국 브랜드인 위닉스가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성능이 좋은 걸까?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위닉스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무실에서 위닉스 모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다이슨 공기청정기도 있었기에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방 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뉴욕도 공기질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AQI 공기질 지수가 1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다이슨과 위닉스를 나란히 설치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작동시켰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다이슨은 AQI에서 90으로 낮추었습니다. 반면 위닉스는 150에서 5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30분 후 다이슨은 AQI를 65까지 낮추었고 위닉스는 2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번을 체크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위닉스가 다이슨보다 공기정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공기청정기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더욱 믿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다이슨은 $600에 달하는 고급 모델이었고 위닉스는 $25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반복할수록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일 수도 있겠는데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닉스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핵심은 4단계 필터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필터는 프리필터로 큰 먼지와 머리카락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필터는 탄소 필터로 유해가스를 흡수하고 실내 냄새를 제거합니다. 세 번째 필터는 HEPA 필터로 초미세먼지와 박테리아까지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플라즈마 웨이브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공기청정기는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나 플라즈마 웨이브 기술은 공기 중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분해하여 살균 효과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실내 공기 살균기 수준이잖아. 미국 브랜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미국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가격과 유지비입니다. 다이슨의 대표 모델은 약 $600, 하니웰 모델은 $350, 샤프 모델은 $400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위닉스 모델의 가격은 $250였습니다. 미국 브랜드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국 소비자들이 위닉스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 게다가 유지비도 중요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일정 기간마다 교체해야 하므로 필터 교체 비용도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다이슨과 하니웰의 교체 필터 가격은 $100에서 $150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위닉스의 필터는 $50 내외로 훨씬 저렴했습니다. 결국 위닉스는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가격과 유지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위닉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마존 고객 리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다이슨보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최고의 선택이에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소비자는 플라즈마 웨이브 기능이 신기합니다. 공기가 정말 상쾌해졌어요. 라고 남겼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위닉스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불 이후 가장 빠르게 되는 공기청정기가 위닉스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슨은 여전히 인기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위닉스는 절반 가격의 성능도 뛰어나니 고객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위닉스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한 제품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위닉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기술력 4단계 필터 시스템과 플라즈마 웨이브, 합리적인 가격, 미국 브랜드 대비 50 저렴, 유지비 절감, 필터 교체 비용 절감, 강력한 유통망 아마존, 코스트코, 월마트에서 대량 판매. 위닉스는 미국 시장에서 K-테크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닉스가 완벽한 기자로서 저는 항상 제품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닉스의 단점을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위닉스 제품의 AS 애프터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닉스의 성능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긍정적인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AS 문제를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위닉스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웠어요. 다이슨이나 하니웰은 미국 내 서비스 센터가 많은데 위닉스는 그렇지 않더군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위닉스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제품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객 서비스가 부족하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닉스의 성공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AS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위닉스 미국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신호음이 울렸음에도 상담원이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는 걸까? 잠시 후 자동응답 시스템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때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닉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일부 소비자들이 지적한 AS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와 관련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매우 친절한 목소리로 필터 교체 방법과 추천 주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필터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매 링크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응대가 친절하고 체계적인데 그렇다면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담원에게 수리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미국 내 공식 서비스 센터의 위치를 안내해 주었으며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택배를 이용한 수리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A의 불만이 일부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브랜드 못지않게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AS 문제가 예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소비자 리뷰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AS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남긴 고객들이 후속 리뷰를 남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용자는 처음에는 위닉스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며 불만을 남겼지만 며칠 후 상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필터 교체도 간편했다는 후기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미국 브랜드보다 서비스 센터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다행히도 필터를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일부 소비자들이 초반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다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AS가 위닉스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고객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점점 개선되고 있었군. 이제 저는 위닉스의 성공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닉스의 성공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가전 브랜드들도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위닉스처럼 고급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도 빠르게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단순한 브랜드 라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저렴한 대체품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닉스의 성공은 한국 기술력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KT 전 세계를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술력이 앞으로 세계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LA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와 실험을 통해 위닉스의 기술력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기청정기 코너 앞에는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찬불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되면서 사람들은 실내 공기라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줄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사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제품은 다이슨도
하니웰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닉스 로고가 새겨진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다이슨 같은 유명 브랜드를 놔두고 왜 위닉스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 이유를 직접 보고 나니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성비 좋은 제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겠다. 위닉스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아니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하고 필터 교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싸기 때문에 위닉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살 때는 미국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가 먼저 떠올랐고 한국 브랜드는 단순한 대체품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닉스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자동차, 그리고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곳 미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위닉스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K-테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가전시장은 오랫동안 다이슨, 하니웰, 샤프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은 애플과 경쟁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LG의 OLED TV 디스플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는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위닉스는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기술 혁신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닉스의 성공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브랜드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과거 일본이 전자제품 시장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가전, 자동차, 스마트폰, 바이오,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닉스의 사례는 단순한 시작일 뿐입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은 글로벌 시장을 점령할 것입니다. K-테크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청정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위닉스의 성공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위닉스는 단순한 가전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전 세계 소비자들도 이제는 한국 기술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한 기자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금문교는 여전히 웅장했지만 34살 마이클 챈들러의 눈에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넥사 게임즈, 글로벌 1억 다운로드 달성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다운로드 돌파. 마이클, 당신 덕분입니다. 회사 임원의 축하 메시지였지만 그는 기뻐하기보다 피곤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디자인 시안과 프로젝트 일정이 가득 적힌 플래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잔에는 차가운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어젯밤 대충 먹다 남긴 샌드위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짚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일이었을까? 마이클은 넥사 게임즈에서 7년 동안 게임 기획자로 일해왔습니다.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업계에서 뛰어난 UX 기획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빠듯한 일정,
실리콘밸리의 게임 업계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몇 달을 공들여 기획한 게임도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단 하루 만에 버려질 수 있는 현실. 창의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회사. 마이클이 만든 게임들은 흥행했지만 회사는 언제나 더 많은 매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의적인 기획자라기보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설계자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임이 성공해도 공허한 마음. 처음에는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성공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걸까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이 그는 다음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규 모바일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노트북을 켜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도 익숙한 듯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의 팀은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기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트렌디한 요소를 결합한 게임 디자인, 과금 모델을 최적화하여 최대한의 수익 창출,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기존 엔진 활용. 마이클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게임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매니저는 단호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큽니다. 우리는 검증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팀원들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 수 없겠구나. 그날 밤 그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를 나온 후 마이클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게임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지만 더 이상 게임을 만들고 싶지 않은 기분. 일을 안 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 다시 열정을 찾고 싶지만 방법을 모름. 그는 결국 어디론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학 동창인 스타트업 창업자인 한국계 미국인 에릭에게 연락을 왔습니다. 마이클, 요즘 뭐 하고 지내? 에릭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마이클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나왔고 그냥 좀 쉬고 있어. 에릭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같은 워커홀릭이 쉬고 있다고? 믿기 힘든데.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번아웃 온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자 에릭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 한번 와볼래?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너 요즘 한국 게임 시장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 한국은 지금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 모바일 게임, PC 게임, 심지어 인디 게임까지 다 빠르게 성장 중이야.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국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몇몇 한국 게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흥미를 넘어 그가 한국에 가야 할 진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한국에 가야 하지? 에릭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찾던 새로운 자극이 있을지도 몰라. 한국에서는 실리콘밸리와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거든. 내가 생각하는 게임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야. 마이클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새로운 게임, 개발 방식, 한국식 기획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변화가 필요함.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좋아, 한번 가보지 뭐. 그렇게 그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최첨단 입국 심사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진짜 IT 강국이구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긴 입국 심사 줄과 비교하면 한국은 마치 미래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깔끔한 도로와 네온 사인이 빛나는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릭이 말했던 빠른 변화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욱 역동적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찾던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이클은 에릭의 도움을 받아 한국 게임 개발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게임 업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기획자, VR 게임 개발자, 독립 인디 게임 제작자, 그들은 마이클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한국과 미국의 게임 개발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게임 기획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중견 게임 회사의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작 게임을 기획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죠. 마이클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AA 게임을 개발하는데 보통 35년이 걸렸고 모바일 게임조차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개발하면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자 다른 기획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죠. 야근이요? 한국에서는 출시일까지 일정이 빠듯하면 다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마이클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철저한 일정 관리로 효율성을 중시. 하지만 한국은 팀원들이 밤새워 게임을 완성하는 방식. 이 방식이 정말 효율적인 걸까? 그는 점점 한국식 개발 방식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킹이 끝난 후 에릭은 마이클을 인디 게임 스튜디오 네오비트의 대표 박진우에게 소개했습니다. 박진우 대표는 마이클과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요? 마이클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저요? 한국에서요? 저희는 글로벌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국식 디자인이 아닌 서구식 게임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거든요. 실리콘밸리 경험이 있는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마이클은 잠시 고민했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은 네오비트에 정식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오픈형 구조였고 팀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업무 환경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개방형 사무실. 점심시간이 되면 팀 전체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문화. 팀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직적인 회의 문화가 그에게는 가장 낯설었습니다. 마이클은 첫 번째 회의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팀원들이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그는 미국식 방식대로 바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건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차라리 UI를 간결하게 줄이는 게 좋겠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팀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기획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율해보죠.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팀장이 먼저 의견을 내면 대부분 따르는 분위기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토론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구나. 한국식 개발 방식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마이클은 게임 시스템 기획 회의에서 서구식 직관적인 UI UX를 그러나 팀원들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좀 더 많은 기능과 버튼을 제공하는 게 익숙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 유저들은 다양한 옵션을 직접 조정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마이클은 점점 자신이 한국 시장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 게임을 플레이해보자. 한국 유저들의 취향을 배우자. 그는 퇴근 후에도 PC방에 가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과 MMORPG를 플레이하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게임 디자인 철학을 배우고 한 방식에 적응하며 기존의 실리콘밸리식 방법론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외국인 기획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게임 개발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국식과 서구식 개발 방식을 융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네오비트에 합류한 지도 2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식 개발 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팀원들과의 협업도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야근 문화에는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남아서 팀과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유저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며 자신이 기존에 알던 게임 디자인 철학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회의에서 즉흥적으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먼저 팀장의 의견을 듣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실리콘밸리에서 온 외국인 기획자가 아니라 한국 게임 개발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네오비트가 개발 중인 게임은 한국 스타일의 MMOR 서구식 RPG 시스템을 결합한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선호하는 빠른 전투와 자동 사냥 시스템, 서구 유저들이 선호하는 깊이 있는 스토리와 탐험 요소. 마이클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의 전투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습니다. 마이클은 기존의 한국 MMORPG보다 더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자동 사냥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컨트롤하는 전투를 강조하자 유저가 실시간으로 회피하고 공격을 조절할 수 있는 스킬 기반 전투를 만들자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MMORPG는 자동 사냥이 많아서 유저들이 게임을 수동으로 즐길 필요가 없습니다. 서구식 RPG처럼 플레이하는 재미를 더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나 팀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자동 사냥이 익숙합니다. 너무 조작이 복잡해지면 모바일 환경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이 과연 한국에서 성공할까요? 팀장은 마이클에게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마이클, 이 시스템이 정말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이클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전투 시스템이 재미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 며칠 후 마이클은 팀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제안한 전투 시스템 너무 서구적이지 않아?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고 해도 우선 한국에서 성공해야 하는데 그는 팀원들이 자신의 기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 게임 시장을 너무 몰랐던 걸까?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어떻게 하면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 유저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직접 한국 게임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은 퇴근 후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 유저들이 어떻게 게임을 즐기는지 관찰했습니다. 자동 사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유저들이 동시에 웹서핑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MMOR 자동 사냥은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유저들은 조작이 단순한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손이 바쁜 게임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게임 디자인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 유저들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다른 거구나. 그는 서구식 전략 게임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유저들에게는 빠르고 효율적인 게임 경험이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사냥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더 재미있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는 다음 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한 후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전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존의 자동 사냥 시스템을 더 전략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팀원들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유저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자동 사냥을 설정하는 방식에 더 많은 전략적 요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몬스터의 속성을 분석해서 자동 사냥이 최적화된 스킬을 선택하도록 한다거나 자동 사냥 중에도 특정 순간에는 유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팀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사냥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유저가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서구식 게임의 장점과 한국 유저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조화롭게 결합.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면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요. 마이클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그들은 한국식과 서구식이 조화된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획에 참여한 네오비트의 첫 번째 글로벌 모바일 게임이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일 MMOR 서구식 전략 시스템, 자동 사냥의 편리함과 유저의 전략적 개입 가능,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모두 겨냥한 하이브리드 게임. 마이클과 팀원들은 마지막까지 디테일을 다듬으며 게임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임 출시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의 게임을 평가할 차례입니다. 출시 직후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 유저들이었습니다. 그래픽은 깔끔하고 자동 사냥도 편리한데 전투가 생각보다 깊이가 있어서 재미있네요. 자동 사냥만 돌리는 게임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스킬을 써야 해서 전략성이 있네. 이전 게임들보다 유저 개입이 많아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어요. 마이클은 팀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유저 피드백을 확인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처음에는 조작이 조금 번거롭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게임에 익숙해질수록 이 시스템이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게임 1위, 유저 리뷰 평균 4.5점, 첫날 다운로드 50만 돌파. 이제 남은 것은 글로벌 유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서구 유저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등 20개국 동시 출시. 한국과 서구의 게임 스타일을 결합한 실험적 시도. 자동 사냥이 익숙하지 않은 글로벌 유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까? 출시 후 미국과 유럽 게이머들의 반응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한국 MMORPG일 줄 알았는데 전략적인 요소가 있어서 예상보다 깊이가 있네요. 모바일 게임에서 자동 사냥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단순히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야 해서 좋아요. 나는 서구식 RPG를 선호하는데 이 게임은 한국식과 서구식의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과 글로벌 유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팀원들과 함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게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출시 첫 주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500만 돌파,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TOP10 인기 게임 진입, 글로벌 유저, 평가 4.3.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마이클은 박진우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네요. 박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과 우리가 당신에게 배운 것이 합쳐진 결과죠. 그 말에 마이클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온 외국인 기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성장한 게임 개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시 이후 팀원들과 마이클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의 방식이 낯설어 어색했던 팀원들.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 팀원들은 이제 마이클을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없었으면 우리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서구식 기획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네오비트의 진짜 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시 후 몇 주가 지나고 마이클은 박진우 대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제 당신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네요. 혹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이클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고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빠른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한국 게임 업계에서 경험한 성장, 한국과 글로벌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 그는 깊이 생각한 후 결국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 경험을 더 활용하고 싶어요. 박진우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멋진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클은 여전히 네오비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외국인 기획자가 아니라 한국과 글로벌 게임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식과 서구식 개발 방식을 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온 기획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성장한 기획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게임 기획안을 작성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 수 있겠다. 그의 한국에서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